팟캐스트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팟캐스트 스타, K-팟 스타를 모집합니다. 안타까운 소식으로 시작하게 된 하루, 조합원 여러분, 예비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팟 스타 진행을 맡고 있는 불독입니다. 자, 어느 생명 귀하지 않은 것이 있겠습니까만 어린 생명이라 그 안타까움이 더한 것이겠지요. 자, 우울하고 무겁게 보낸 하루지만 더 이상 추가 사상자나 그 실종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팟캐스트 K-팟 스타 오늘 순서를 진행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월호에서 더 이상 사상자가 있다는 소식이 안 들렸으면 하는 마음이 가득하고요. 자, 먼저 고인이 되신 네 분에게 삼가 명복을 빌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협동조합 국민라디오가 주최하고 팟빵이 후원하는 국내 최초 팟캐스트 오디션 K-팟 스타. 지난주 첫 도전자는 푸른나무님의 새가 날아든다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청취해 주셨고 댓글로 그리고 다운로드로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대다수의 반응이 좋다, 시원하다라는 평을 좀 보내주셨는데요. 트위터 매거진 새가 날아든다는 타이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 주간 트위터에서 이슈가 되었던 주제들을 4명의 패널과 초대 손님이 풀어가는 방송이었죠. 과연 현재까지 다운로드는 얼만큼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참 많이 궁금한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심사는 다운로드 횟수로만 한다는 점. 기간은 팟빵에 업로드된 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하는 기간은 일주일이라는 점, 그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일주일이 지나서 다운로드 하셔도 점수에는 평가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올려드린 게 지난주 목요일 새벽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나고 나서 이제 오늘 두 번째 도전자의 프로그램이 업로드되는 순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시작하시면 되겠고요. 그 첫 노드 결과는 내일 자정 12시 직전, 그러니까 11시 59분 59초까지 다운로드가 되는 숫자로만 평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도전자는 지난주에 나오셨던 분들보다 조금 더 많은 인원수의 우리 참가자 도전자들이 오셨거든요. 자, 우리 지난주 첫 번째 도전자 푸른나무님의 그 트위터 매거진 새가 날아든다를 첫 방송으로 내보내드리고 나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도 질문을 좀 해주신 게 있었는데 그거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방송을 라디오를 시작한다고 했더니 팟캐스트가 뭐냐 이런 질문을 좀 많이 하시는데요. 팟캐스트에서 저도 정확하게는요, 팟캐스트가 인터넷 방송이 팟캐스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질문을 받던 차에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어원이 아이팟 mp3 그 애플사에서 나온 거죠. 아이팟이라는 그 mp3 플레이어의 이름의 뒷자리 팟과 방송 브로드캐스트의 그 영문이 섞여서 팟캐스트가 된 거더라고요. 그렇게 돼서 이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직접 그 청취자가 찾아 듣는 방송 형태가 팟캐스트 방송이 되는 거겠죠. 어쨌든 그 팟캐스트는 그런 식으로 방송이 되는 방송인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새로운 진행자들을 발굴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K-팟 스타의 두 번째, 이분들을 소개해 드리려면 먼저 이 영화를 좀 떠올리시면 좀 낫지 않을까. 얼마 전에 상영관 문제로 굉장히 문제가 좀 됐었고요. 그 여러분들 그 탐욕의 제국 그 앞전에 있었던 영화는 그 박철민 씨였죠. 박철민 씨 주연의 그 아버지의 가슴 아픈 사연이 나왔던 또 하나의 약속. 그 영화에 주인공들이 근무하시는 그 회사 아시죠? 대한민국 굴지의 그 대기업 삼성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금 나와 계시거든요. 도대체 삼성에서 어떤 분들이 나오셨는지 한번 각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의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삼성전자 서비스 양천센터에서 근무하는 김문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영등포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찬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 양천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김종규라고 합니다. 네, 저는 삼성에서 근무하지는 않고요. 여기 나오신 분들이랑 같이 방송을 하고 있는 이유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이 방송을 시작하신 그 날짜가 올해 초라고 아까 설명을 네. 드렸거든요. 네. 근데 그 방송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왜 시작을 하셨는지.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여러분들도 센터 방문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노동조합에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전국 각지에 흩어져 계시다 보니까 뭔가 한데에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팟캐스트라는 그런 뭔가 방송이 있는데 우리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의기투합해가지고 술 마시다가 만들었습니다. 술 마시다가. 예. 그러면 그 팟캐스트의 제목이 다 녹아있다. 네, 맞아요. 녹아있네였죠? 다 녹아있다? 네, 녹아있네? 다 어떤 녹아있네. 정확한 명칭일까요? 다 녹아있네가 정확합니다. 다 녹아있네. 예. 그 제목을 그렇게 지으신 이유가? 사장님들이 원래 그렇게 센터에 있는 사장님들이 그 말씀 가장 많이 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기사님들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그 AS 서비스를 이제 외근 출장을 나가면 차량부터 해서 뭐 휴대폰, 뭐 공구 이런 게 이제 다 저희 돈으로 구매를 해요. 회사에서 지급해 주는 게 아니고. 예, 그리고 차량도 저희 차량으로 하고 기름비, 뭐 보험, 뭐 막 기타 다 그게 이제 사장님들한테 여쭤보죠. 왜 우리는 기름비 보전 안 해주냐? 그리고 뭐 차량 유지비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면 월급에 다 녹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월급에 다 예. 포함이 돼 있다고. 아니면 그래서 뭐 녹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녹아 있기도 하고요. 뭐 태우기도 하고 막. 그래서 원래 이 방송 명칭을 정하려고 할 때 기사님들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뭘로 하면 좋겠냐. 근데 몇 가지 후보가 있었는데 다 녹아있네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가지고 선택이 됐어요. 그러면 삼성의 그 AS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녹아있네라고 하면 무슨 뜻인지 다 알고 계시겠나요? 그렇죠. 알고 계신 건가요?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사무치게 알고 계시죠. 그리고 제가 방송을 얼핏 또 들어보니까 바지 얘기가 나오던데 바지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 저희 서비스 센터가 예. 삼성전자 서비스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하청을 주는 거죠. 이제 도급을 줘서 예. 각 센터마다 사장들이 있습니다. 그 사장들이 사실적으로 진짜 경영을 해야 되는데 경영을 하는 게 아니라 삼성의 이제 바지 사장이 돼서 경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항상 이제 바지라고 부릅니다. 사장들은. 그렇죠. 그러면 조금만 더 자세하게 저는 AS 센터가 삼성에서 운영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AS 센터가 근데 그러면 개인 소유, 개인 사업자들이 구성하고 있는 건가요? 그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는 이제 각 개인 사업자가 센터를 운영을 합니다. 삼성전자 서비스하고 이제 도급법으로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서비스 센터의 한 70% 정도는 원래 삼성전자 서비스에서 근무했던 뭐 부장이라든지 이사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정관예우라 그러나요, 흔히? 네네. 예, 낙하산? 낙하산이라고 하죠. 퇴직금 대신에 그렇게 센터를 하나씩 받아서 나오는 거죠. 센터를 차릴 수 있는 퇴직금도 저기를? 받을 거예요. 아마. 퇴직금으로 센터를 받아서. 아니 예. 퇴직금도 받고 네. 센터도 그러면 맞고. 지금 거기 삼성 서비스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엔지니어들은 삼성 소속의 직원들인가요? 아니면 개인 사업자의 직원들인 건가요? 개인 사업자의 직원들입니다. 그런 건가요? 그러면 우리 방송에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말이 나오잖아요. 친자 확인 네.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여러분들의 권익은 바지 사장님들과 싸우시는 거예요? 아니면 삼성 본사와 싸우시는 거예요? 저희의 원래 목표는 삼성전자 서비스하고 싸우는 거죠. 삼성하고 싸우는 게 목표고요. 예. 중간에 이제 바지 사장들이 삼성의 명령을 받아서 예. 저희 노동조합을 지금 탄압하고 있는 실정인 거죠. 가장 좀 이렇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탄압하는 세기나 강도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고정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객집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고객분들께서 뭐 휴대폰을 들고 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수리한 건에 대해서 건당 수수료라는 걸 받고 있거든요. 예. 한 건 한 건. 예, 그렇죠. 한 건, 한 냉장고 건. 하나 고치면 한 예. 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잠깐만요.
긴장하셨나봐. 생각이 안 나서. 긴장하셨어요. 예.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건당 수수료 체계라는 게 그 고객님 댁에 방문을 드려서 제품 한 대를 수리하면 그 한 대를 수리한 거에 대한 비용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건을 처리를 하면은 그 10건에 대한 수리 비용을 받는 거고요. 하루에 5건을 처리하면 5건에 대한 수리 비용밖에 못 받는 거죠. 근데 이게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게 뭐냐면 노동조합 조합원들한테는 원래 10건 주던 거를 하루에 1건, 2건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이제 굶어 죽으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탄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센터에 보통 평균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이 몇 % 정도 될까요? 그거는 너무나 다들 틀립니다. 매장마다 다 틀린가요? 예, 센터가 거의 어떤 구별로 이렇게 평균적으로 한 개 이상씩 있을 수 있는데요. 네네. 휴대폰 센터도 있고. 네네. 근데 보통 보면은 과반수가 넘는 데도 있고, 소수가 돼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데도 있고,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예.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센터마다 그 평균적인 가입자 수는 그러면 그 노동조합 정식 명칭은 뭔가요?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입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 예. 자, 우리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에서 다시 팟캐스트로 잠깐 돌아오면 네. 다 녹아 있다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동안에 저는 조금 대충 들어서 알고 있지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모르신단 말이죠. 어떤 주제로 방송을 꾸며가고 있는지 설명을 간략하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그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에 있는 분들이 만든 이제 방송이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이제 그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는 것이 주된 이제 방송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기사님들의 애환을 좀 뭔가 소개해드릴 수 있는 주제로 해서 얼마나 협력업체가 그 센터에 있는 그 바지 사장들이 그 월급을 녹이고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콘테스트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본다거나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지역별로도 또 담기도 하고 또는 이제 그 노동조합이 생기고 보니까 아까 전에 이제 조합원들한테는 일거리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탄압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아예 센터를 폐업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센터를 폐업해요? 예, 아예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멀쩡하게 운영이 됐었지만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가지고 경영난을 핑계로. 예, 그래서 이제 부산이나 이천, 아산 이런 데서 이제 폐업을 했는데 이제 사실 이게 명백하게도 그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또는 이제 위협하기 위한 것으로 저희는 이제 보고 이제 그분들을 그 자리에 모셔가지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 거냐 이런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이천에 있는 노동조합 저기가 그 AS 센터가 폐업했나요? 네, 없어졌어요. 네. 3월 31일부로요. 얼마야? 제가 거기 가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일을 거기 가서 수리했었거든요. 그러셨구나. 왜냐하면 저희 집이 그 경기도 용인에 있는 양지에 있는데 제일 가까운 데가 거기더라고요. 그 양지 쪽에도 있는데 거긴 한번 가서 싸운 적이 있어서 안 가긴 하지만 어쨌든 이천에 있는데 없어졌군요. 어쨌든 자, 그리고 팟캐스트로 다시 돌아오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방송이 저희 국민 라디오를 통해서 방송이 되면 얼만큼 이게 인지도가 올라갈지는 예측은 할 수 없겠지만 오늘 두 번째 도전자들이거든요. 첫 번째 도전자가 지난주에 방송을 했을 때 굉장히 아래에 있는 순위권의 방송 프로였거든요. 새가 날아든다. 네. 자, 오늘 현재 팟캐스트 팟빵 순위 14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와, 어마어마한데요? 자, 그 팟빵 14위가 무시할 수 있는 그 순위가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삼성전자 AS 센터 기사님들의 다 녹아 있다는 과연 오늘 방송을 통해서 몇 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저희가 기존에 7위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7위요? 네, 첫 방송. 첫 방송. 첫 방송. 네. 7위까지 올라갔는데 이번에 일단 도전이니까. 네. 1위까지. 자, 1위를 그럼 탐내고 있는 다 녹아 있다. 지금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이 만들면 다릅니다. 좀 꾸리꾸리해. 좀 꾸리꾸리해. 좀 꾸리꾸리해. 본격 친자 확인, 친자 인정 방송.
진짜 사장 삼성이 삼성전자 서비스 기사를 인정하는 그날까지 함께하는 다 녹아있네가 돌아왔습니다. 이 어색함, 어떨 거야?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 녹아있네 DJ 이유미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는데요. 오늘은 초기 멤버, 우리 1, 2회에 같이 했던 멤버들과 함께합니다.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천센터 김문석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양천센터의 김종규입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예. 당연히 알죠? 우리가 하는 거야. 네, 어딜까봐. 예. 아무튼, 한 달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좀 많이 바빴죠? 네. 그러면요, 제가 3월 말 정도에 올라온 사연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아이가 세상에 나올 때, 좋은 거, 이쁜 것만 보고 살아야 해. 항상 웃고 밝은 아이로 자라렴. 아빠가 최선을 다할게. 첫 탄생의 기쁨에 눈물을 흘리면서 다짐했습니다. 둘째 아이가 세상에 나올 때 건강하게 자라렴. 당당하고 정의롭게 자라야 하고 아빠를 대신해 누나와 엄마를 지켜줄 수 있는 강한 아이가 되어라. 두 번째 탄생도 아빠에겐 또 다른 감동이었습니다. 자라는 아이들에게 좋은 거 입혀주지 자라는 아이에게 좋은 거 입혀주진 못했지만 만난 거 제대로 먹여주진 못했지만 가진 거 몸뚱이뿐인 아빠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사장님 말씀이 모두 옳다며 토요일이건 일요일이건 닥치는 대로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에게 엄마만큼은 뺏고 싶지 않아 회사에 아빠라는 존재를 던졌습니다. 엄마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시달려 하루 종일 우울합니다. 아빠는 온몸이 지쳐 아이들을 본체만 채 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다음날 아이들이 깨기도 전에 집을 나섭니다. 큰아이가 5살이 되고 나니 아빠가 밉다고 합니다. 맨날 잠만 잔다고, 놀아주지도 않는다고. 그때마다 아빠는 할 말이 없어 어물거리면 엄마가 대신 말해줍니다. 아빠는 열심히 일해서 우리를 먹여 살리잖아 라고 합니다. 5살짜리, 3살짜리 눈높이에서 생각해 봅시다. 이해가 될까요? 아이들은 아빠에게서 사회성을 배우고 아빠의 자존감을 배운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위한다며 그렇게 살아온 저는 아이를 엄마한테 버려둔 채 살았던 거였습니다. 제 자신에게서 아이들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한 가지 위안이라면 착하고 현명한 아내가 남편을 믿고 아이들 잘 키우면서 저를 응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게 찾아온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노동조합을 알고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되었고 알고 싶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아빠로서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당당하게 정의를 가르칠 자신도 생겼습니다. 아이들에게 돌아가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도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제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삼성을 바꾸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진정한 아빠로서 아이들이 훌륭하게 자랄 수 있는 힘을 길러줄 것입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한 아빠가 두 아이들의 영원한 친구가 되기 위해 꼭 이길게. 조금만 기다려주렴. 못된 인간들 혼내주고 버릇 좀 고쳐주느라 아빠가 요즘 정신이 없지만 그 사람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깨달으면 아빠는 용서해줄까 해. 사람은 용서를 할 줄 알아야 하거든. 사랑해 얘들아. 얘들보다 조금 더 사랑해 여보. 라는 글이 올라왔어요. 감동. 박수. 감동이네, 감동. 그러네요. 약간 닭살. 맨 마지막에 멘트. 이게 누가, 신현우 씨. 네. 밴드에 네. 많이 올리는데. 그렇죠. 많이 올려주시죠. 하여튼 나중에 보면 책 한 권 되겠어요. 이현우 씨. 사연도 굉장히 많이 읽으셨네요, 이것도. 책 한 권. 네, 알로 맞아요. 글솜씨가. 네, 감동입니다. 네, 늘어나시죠? 네. 참. 이 가족들에 대한 어떤 절절한 사랑이 느껴지고 또 가족을 사랑하다 보니까 노동조합에 나서게 됐다. 이런 이야기인데 어떠세요? 우리 새 아들을 두신 아버지로서 비슷한 감정이실 것 같은데. 우리 종규 씨. 일단
제가 맨 처음에 노동조합 가입할 때, 되게 힘들었었어요. 되게 힘들었고, 진짜 맨 처음에, 금속에서 회의를 할 때, 네.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왔다고 얘기했고, 살고 싶어서 왔다고 얘기했고, 그렇죠. 진짜, 죽을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았거든요. 일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이 아니라, 모든 게 다 엮이는 거죠. 원래 좀 안 좋은 일이 다 이렇게 한꺼번에 그쵸. 오는 것처럼? 너무 많은 일이 있어서, 죽기 싫어서 진짜 간 거였거든요. 절박한 그런 심정이셨군요. 이 일을 하면서, 모르겠어요. 지금 뭐, 사장이라고 말해야 될지, 바지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관리자분들이 진짜 엔지니어들의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하셨다면, 요런 지금 뭐 노동조합이 나쁜 건 아니지만, 네네. 이렇게 지금 노동조합 가입하신 분들이 한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한 자체가 많이 쌓여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노동조합은 당연히 가입해야 되는 거지만, 굉장한 서러움과 인간답지 못한 대접도 많이 받았고, 심지어는 뭐 지금 여기도 나오지만, 네. 12시, 1시, 새벽 1시. 그렇죠. 성수기 때. 저도 네. 첫 해 나왔을 때, 새벽 1시에 들어가고 이랬어요. 초대가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8살이거든요. 오, 이거 많이 컸네. 네. 예. 그런데 첫 해 때는 일을 많이 하려고 차에다가 막 실어 놓는 거죠. 일감을. 그렇구나. 그리고 밤새도록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일이 계속 그 다음날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밥 안 먹고 밥도 함께 못 먹고 시간 계속 좀씩 비일 때마다 무조건 고깃집 가서 배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루 처리권을 늘리는 거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계속 된 거죠. 아유, 그러면 애기 어렸을 때 같이 거의, 놀아주도 못하고 거의 못 봤어요. 엄마가 거의 다 전담하다시피. 그렇게 일하면 뭐예요? 해가 갈수록 응. 물가는 올라가는데 수입은 계속 떨어져 가고 애는 또 둘째, 셋째 나오고. 그렇죠. 더 아들 셋. 셋까지 나가지고. 그냥 진짜 이거 막 얘기하면 막 네. 눈물 날 것 같아서 얘기는 못 하겠는데 제가 나중에 여기서 약속 하나 할게요. 나중에 진짜 네. 제 개인적인 내용을 네. 한번 시간이 된다면 한번 언제- 진하게 한번 진하게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좀 눈물 많이 날 것 같아요. 진짜 지금 표정도 굉장히 뭔가 그런 북받쳐 오르는 그런 감정이 약간 주체가 안 되시는 그런 표정이신데. 요즘 뭐 노동조합 활동한다 그래서 뭐 못하는 거 없잖아요. 애들 맨날 목욕시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너무 힘들어요. 잠깐만. 애들 목욕을 시키게 돼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아니, 지금. 이게 이제 옛날에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치? 이게 일에 진짜 여기서 보면 일에 치여서 네. 가정에 소홀한 건 사실이에요. 음. 지금도 비주어분들은 소홀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그만큼 벌이가 된다면 네. 뭐 주말이 보장이 된다면 네. 좀 할만할 것 같은데 지금 김문석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급여는 계속 떨어지고 그렇죠. 일의 강도는 계속 올라가거든요. 너무 힘들어진 상황에서 지금 노동조합을 가입하고 나서 진짜 완전 제 삶이 180도가 바뀌었어요. 180도가 바뀌어서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 초등학교 큰애는 이제 초등학교 등교시키고 둘째는 유치원 버스 어린이집 버스 태우고 그리고 그런 여유가 생기죠. 그래서 출근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정시에 끝나고 네. 또 주 5일 근무제 하니까 정말 아내분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좋아하는데 이제 또 이거 노동조합 활동하면 제가 좋아하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종규 씨 그 와이프는 예. 처되시는 분은 네. 천사예요. 천사. 세상에 둘도 없는 천사.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정말 많은 걸 이해해주고 노동조합 활동하면서 집안에 약간 뭐 소홀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거 물론 이제 다 만회하지만 네. 하여튼 그런 거 많이 이해해주고 너무나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이렇게 든든하게 또 지원을 해주시니까. 네. 네. 너무 고맙죠.
그러실 여보 것 같아요. 사랑해. 이 방송 들으시나요? 음성 편지라도 좀 띄워낼 것 아유. 같은데. 노동조합 하기 전에는 너무도 이제 가족들이랑 보낼 시간이 없었지만 이제 가족들과의 시간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노조를 또 하게 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또 든든하게 응원을 해주시고 해서 이제 많이 용기를 얻으시는 것 같은데 문석 씨도 얘기 좀 하시죠. 뭐 저는 뭐 네. 아빠가 아니라서 할 말은 없지만. 뭐 그래도. 근데 네. 그 밴드에도 많이 글이 올라와 있지만 그 밴드에도 노동조합 활동을 하시는 저희 엔지니어 분들의 와이프들께서 네. 많이 가입이 돼 있으셔서 가끔 글도 올리시는 거 밴드의 보는데 가족들도. 네. 네, 많이 돼 있어요. 근데 보면은 참 뭐 솔직히 눈물 없이 보지 못할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글들도 많이 가끔 올라오고 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좀 뭐랄까 회사의 탄압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회사에서 지금 일감도 노동조합 활동을 한 사람들한테는 안 주는 상황이고 100만 원이 안 되는 임금 영세에서 네.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밴드에. 좀 힘든 상황인데 굉장히 그 처되시는 분들이 많이 마음적으로 많이 도와주고 있는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지금 벌써 한 10개월 됐지만 많이 힘드실 거예요. 예. 집에 계신 분들도 많이 힘든데 끝까지 희망 잃지 않고 예. 남편분을 좀 보호자 해주셨으면. 믿어달라. 네, 그쵸. 믿어주시는 게 제일 네. 감사하죠. 믿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거고요. 저희도 열심히 싸우고 있으니까. 그렇죠. 승리로 보답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승리가 저기 있네요, 저기. 저기. 주워오면 되는 거야, 이렇게? 저기 있어. 휙? 요 내용 보면은, 뭐, 아이들하고 노는 것도 좋고, 가족들하고 함께 하는 것도 다 좋은데, 결론은 아이들한테 지금 같은 세상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그렇죠. 노동조합에서 열심히 정말 투쟁하는 이게 거죠. 정말 투쟁하는 부모님들 거죠. 마음인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래요. 네, 좋은 세상 물려주고 싶은 그게 거. 변명이 됐죠, 이제. 여보 미안해. 내가 오늘 회의가 있고 회식도 있지만 좋은 세상 물려줄 거야. 근데 진심입니다. 네, 네.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기가 싫기 때문에, 그래서 네. 자, 희망을 계속 얘기합시다. 네. 아니, 가족분들이 아무튼 첫 코너로 너의 목소리가 들려로 이제 밴드에 올라온 사연으로 이제 방송을 좀 꾸며봤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댓글에도 좀 길게 다셔도 됩니다. 사연을 올려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밴드에도 이제 많이 사연 올려주시면 저희가 소개를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꼭 해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 예. 팟캐스트 하면서 느낀 건데, 네. 저희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현장에서 좀 상황이 달라져요. 아, 정말요? 예. 이거 너무 신나는데? 참 신기한 게 저희가 막 세금 문제 예전에 막 얘기했잖아요. 예. 월급 어떻게 녹이고 막 이거 엑셀 그렇죠. 엑셀. 예. 요즘에는 엑셀을 안 해? 그건 아니잖아. 엑셀을 하는데 네. 그런 거를 이제 명세표에 예. 넣어버린다는 거죠. 옛날에 예전에 안 넣었던 거를 명세표에 넣어버려요. 막 그렇구나. 통신비 갑자기 식대가 생기고 막. 갑자기 항목이 일목요연해지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도 오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뭐 쇠고기 얘기하고 네. 뭐 퇴직금 얘기하고 세금 얘기했는데 제 생각에는 요번에는 이제 소고기가 아닌 다른 고기로 바뀌지 않을까. 그런가요? 회사 주나? 뭐 오리고기나 뭐 이런 먹고 거. 싶은 고기를 얘기해 봅시다. 이런 걸로 좀 바뀌지 않을까. 퇴직금이 갑자기 적립이 조금씩 더 많이 된다던가, 이런 짤막한, 예언을 한번 또. 예언이죠. 네, KFC에서 배웠어요. 저희가 여기저기 방송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네. 저희 방송이 아무튼 이렇게 뭐 센터에 있는 기사님들한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하면 정말 신나는 일이죠. 그러길 바라고 네. 또 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네, 맞아요. 이시리가 시키는 대로 내가 갈 줄 아나. 이시리가 시키는 대로 내가 당할 줄 아나. 네. 이번 코너는요, 지금까지는 몰라서, 노조가 없어서, 힘이 없어서 당했지만, 이제는 앉아서 당할 수는 없다. 그런 취지로 기획되었습니다. 눈 뜨고 코 베일 줄 알았니? 라는 코너인데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통 회사에서는 이런 안전에 대한 교육을 근무 시간에 하는데, 특이하게도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서는 근무 외 시간에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뭐 일찍 출근해가지고 한다거나 아니면 퇴근하고 나서 한다거나 하는데, 그 센터가 근무 시간 외에 교육을 하는 이유는 뭔지, 왜 문제인지, 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은 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아, 이미 받았어요? 예, 저희는 제가 받은 거는 3시간? 3시간짜리? 아니요, 1시간. 아, 잘라가지고. 네, 조출한 거죠. 조출로. 처음에 1시간 하고, 그 다음에 2시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1시간 뭐 했는데. 예. 그랬나요? 아무튼. 저기 종기 씨 없을 때 한번 또 1시간 했어요. 제가 뭐 일단 전 사인한 거 사진이 있어요. 네. 그래서 보면 되는 건데, 일단은 교육은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절대 업무 시간에 받은 건 그게 아니에요. 센터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근무 시간,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노조가 어느 정도 외근 같은 경우 돼 있다 보니까. 네. 근무 시간 외에는 가능한 말 나올까봐 안 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조회 시간부터 시작해서 정식 근무 시간 1시간 정도 할애해서 한 2시간 정도 했고요. 근데 저녁 때 하라는 얘기는 안 하는데 지금 모 센터 같은 경우는 아침에 2시간, 저녁 때 2시간, 뭐 이렇게 일주일 동안 몰아서 하자. 네네. 이런 식으로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참, 그리고 어떤 데는 오후에 뭐 6시간을 한꺼번에 하자. 오. 진짜 무식해서 말도 안 나오고 진짜. 그러니까 근무 외 시간으로 6시간을 하자는 근무 얘기예요? 시간에 하자는 데도 있고, 네. 예, 근무 외 시간에 뭐 저녁 6시부터 뭐 9시까지 하자 뭐 이렇게 짜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네. 중구난방이에요. 네, 지금 중구난방이에요. 중구난방인데 근무 시간에 하게 되면 지금 사장들은 저희가 월급 체계라고 갑자기 말 바꿔서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어차피 건당 수수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월급제가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건당에 만약에 근무 시간에 하면은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일을 못 하니까. 그렇죠. 일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분당으로 저희는 분당급이 분급 시급 단위로 분급. 세계 최초 분급이기 때문에 초일류 그룹에서 일을 하면 이런 것도 그럼요. 있습니다. 분급이기 때문에 그 분당으로 계산해서 일할로 계산해 줘야 돼요. 네. 6시간씩 뭐 교육을 하든 12시간 교육을 하든. 네.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거죠. 전혀 동의 없어요. 동의 없고. 근데 또 하나가 더 궁금한 거는 교육 좋아요. 뭐 기본급 준다고 하니까 뭐 하는 거 좋다 한데 그 교육하는 사람이 제가 네. 알기로는 그 교육을 받아야 교육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대체 누가 교육을 한 거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팀장이 있고 지원 팀장이 있는데 두 분이서 했었어요. 그리고 한 번은 강사를 초대했고 전문 강사가 와서. 네. 근데 교육하시는 분이 먼저 교육을 받았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네. 당당하게. 네. 역시 당당해요, 조규 씨가. 혹시 교육 받으시고 저희 가르쳐 주는 거 맞죠? 아니, 안 받았는데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아니, 근데 교육을 안 받고 무슨 교육을 해요, 그러면? 그냥 읽더라고요. 아하. 그냥 자료를 컴퓨터에 있는 걸 그대로 읽어요. 자료 읽거나 동영상 틀어주거나. 그게 다죠. 그렇구나. 약간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이 된다. 그럼요. 네. 이런 말씀이시구나. 그러니까 일단 이것도 다 좀 위반인 것 같고 좀 하려면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 하다 보면 시간이 오버는 안 되는데 네. 엔지니어들이 이제 뭐 나가기 전에 일 나가기 전에 해야 될 일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렇죠. 뭐 자재 챙기고 뭐 이런 자재도 거 해야 챙기고 되겠죠? 정리도 해야 되고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리죠. 그러면 이제 교육 받다가 한두 명씩 나가요. 네. 일하러. 근데 사인은 다 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 끝나고 사인을 받는 게 아니라 네. 교육하는 과정에서 받아요. 처음부터. 야, 사인. 일단 네, 해놓고. 해라. 왜냐면 빠져버리면 또 사인 받으려면 또 연락을 해야 되니까. 교육을 의무적으로 네. 받아야 되니까. 근데 이거에 처음 듣는 분들은 아마 약간 무슨 이야기인지 혼란스러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선 왜 그 근무 외 시간에 이렇게 아둥바둥 하려고 하냐. 일하러 나가려면은 막 자재도 챙기고 해야 되는데 왜 조출해가지고 시키고 뭐 아까 이제 오후에 퇴근하고 6시 이후에 막 교육을 잡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근무 외 시간에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일을 해서 돈을 벌어다 줘야 되는데. 그렇죠.
돈을 못 벌어다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근무 시간에 이제 엔지니어들이 교육을 받으면 일을 못 나가니까 수입이 없는 거죠. 회사가. 네, 센터가 돈을 못 버니까 그쵸. 근무 외 시간에 그쵸. 그 일찍 나와라 아니면 퇴근 이후에 교육받자 그쵸. 뭐 이런 식으로 네, 한다는 거죠. 정확하네요. 네. 이거 참. 그렇다고 또 수당을 네.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수당 줘야죠. 우리 네. 저기 기사님들 그거잖아. 건당 수수료 분급. 그러니까요. 문제는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얘기해도. 우리는 뭐 회사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한 콜이라도 더 받아서 수익을 내야 되는 건데 네. 우리는 또 그 시간에 어떻게 보면은 그냥 땡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네. 시간에 일을 받아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게 좀 뭐랄까 좀 그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장님들도 헷갈리는 게 이제 건당인지 그치. 월급제인지. 월급제인지. 내가 자기네들 주고 있는 그러니까. 임금은 대체 정체가 무엇인가? 그래서 자기네도 사장님들도 궁금한 거예요. 어디는 수당 준다 그러고 어디는 수당 없다 그러고. 아. 그러니까 뭔가 정체성이 지금 없어요. 네. 아니 근데 네.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일하는 시간대에 만약에 교육을 하게 돼도 기사님들한테 당연히 돈을 네, 줘야 맞아요. 되고 돈을 그렇죠. 줘야 맞아요. 되고 줘야 되죠.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업무 외 시간에 하게 돼도 하면은 연장 근무이기 때문에 시간을 돈을 줘야 돼요. 시간에 네, 예, 1.5배. 그렇죠. 네. 그 기사님들이 돈을 줘야 되는데 네.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겠다. 안 하면서 그 교육을 듣지 않으면 사장들이 이 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면 벌금을 물게 돼 있는데 네. 이 벌금을 조합원들에게 그러니까 교육을 거부하는 조합원들에게 벌금을 물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그런 들어는 봤어요. 예. 그런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지 않아요? 무식한 얘기를 하는 일부 사장님이 계신 걸로 알고 무식해요. 있는데 예. 그 업무 이게 시간에 이제 정확히 하는 하는 게 게 맞습니다. 그렇죠. 네, 업무 시간에 조출이라든가 업무 시간에 해야 되죠. 18시 이후에 저녁에 이후에 하는 거는 1.5배 뭐 수당을 주든 안 주든 그거는 거부하는 게 맞습니다. 근로자로서. 그거는 거부하셔야 되고 만약에 한 달이면 1.5배를 주는데 1.5배 주겠어요, 누가? 어느 사장님이 줄까요? 안 주거든요. 네. 근무 시간 내에 하는 거를 요구하시고 그리고 10분 해놓고 1시간 했다고 사인해라. 이런 경우가 지금 비일비재하거든요. 네. 비노조 센터에서는. 그래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안전이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 일하는 말을, 데 있어서. 예, 그 얘기가 하고 예. 싶었어요. 우리가 지금 안전모도 물론 업무하는데 뭐 좀 약간의 좀 번거로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그동안에 보면은 전국의 곳곳에서 작업을 하다가 다치거나 네. 하다못해 사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많죠. 예, 많아요. 근데 네. 우리가 모르고 살았어요. 모르고 살았어요, 그동안. 안전교육도 받고 안전 네. 장비나 조치들이 취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몰랐다는 저는 말씀이죠. 진짜 안전화를 신어야 된다는 걸 처음 들었어요. 근데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센터의 기사분들이 네.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아실 수가 없어요. 조금만 더 그 자세하게 어떤 사례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보통 에어컨을 많이 에어컨 얘기하는데 실외기. 예, 실외기가 지금 밖에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네. 그 이번에 이거 하면서 물어봤거든요. 사다리 차를 15층까지 올리면 네. 왜냐면 사람이 손이 안 닿는데 실외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너무 위험하니까. 너무 위험하지. 그러면 사다리 차를 이용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다리 차도 마음대로 이용 못 해요. 왜냐면 돈이 지출이 되잖아요, 회사에서. 그렇겠네요. 네, 그 고객 부담 아니거든요. 1년이 안 된 제품 고객 부담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 회사에서 해주는데 고객 부담인 것도 있습니다, 참고로. 근데 네. 그럴 때 일단 15m 이상 되는 데를 사다리 차를 이용해서 수리한다.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다리 그래요? 차에는 원래 사람이 타면 안 돼요. 안전장치를 해도 사람이 타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짐만 실을 수 있는 게 사다리 차지 그런 용도로 쓰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쓰려면 그 소방서에 있는 이런 거 바구니 같이 생긴 거 있죠. 네. 그 한전에서 쓰는. 네네네. 그런 걸 이용해야 되는데. 그렇구나. 예, 그게 아니라 사다리 차는 그냥 평판이거든요. 네, 맞아요. 옆에 판때기가 올라가요. 판때기만 올랐다 내려왔다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 추락이 위험해요. 그렇게 높은 데 올라가서 작업해야 될 경우가 많은데 제가 또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이제 퇴사한 친구인데 네. 그 개인이 이제 사다리도 쓰거든요. 네. 사다리 이렇게 위험하죠. 그 난간에 이렇게 사다리 네, 걸쳐가지고 사다리 대놓고 혼자 올라가야 되는데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교육받다 보니까 사다리를 쓰려면 무조건 2인 1조로 해야 되더라고요. 맞아요. 밑에서 잡아야지. 네, 잡아줘야 되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혼자예요. 너무 혼자 하는데 위험하다. 제가 그때 관둔 친구가 그 얘기해 준 게 있는데
그 친구가 원래 산재를 받았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가스통을 혼자 들고 사다리로 올라갔어요. 네. 올라가는데 사다리가 이렇게 좀 흔들리니까. 흔들리니까 중심을 잃을 뻔해가지고 이 가스통을 떨어뜨릴 뻔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무리해서 확 잡다가 아. 팔에 인대가 늘어났어요. 아이고. 문제는 뭐냐면은 네. 그 밑에 외제차가 있었던 거예요. 외제차. 이걸 떨어뜨리면 완전 난리 그거 나는 누구한테 거죠. 하소연 네, 합니까? 그렇죠. 본인 책임이거든요, 100%. 야, 이거 좀. 네.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그걸 잡고 나서 인대가 늘어났는데 야. 전혀 회사에서는 그런 산재에 대한 거 전혀 없었고요. 병원비 지원 이런 거 안 되고. 그렇죠. 예. 예, 그런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렇게 그 에어컨 수리하시는 분들은 여름뿐만 아니라 여름은 또 바쁘다 보니까 밤늦게도 다니고. 아, 굉장히 야간에. 새벽까지 해요, 새벽까지. 야, 너무 위험한데요, 그건 진짜. 그러니까 지쳐서도 다니고 굉장히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고 몸도 힘든 상황인데 그런 사고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산업안전보건법 이거는 정말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진짜 중요한 거네요. 네. 그 안전화 얘기는 아까 왜 하신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사다리 같이 네. 그 사다리 쓰는 방법도 있어요. 네. 이렇게 뭐 몇 센치 이상 걸쳐놔야 되고 그 이상 이렇게 딱 붙어서 하는 게 네, 아니거든요. 네. 사다리는 말 그대로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해 둔 상태인데 사다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다리도 회사에서 사주는 게 아니에요. 다 개인이 사요. 아, 사다리를 사서 왜냐면 달고 다닌다고요? 사다리를 사요. 아, 정말요? 네, 사다리를 야, 개인이 다 삽니다. 진짜 충격적이네요. 사서 자기가 수리를 하는 건데 네. 사다리를 쓰다가 다치면 회사에서는 책임을 안 지죠. 지급을 안 한 걸 자기가 써서 수리를 했으니까. 그러다 뭐야? 다쳤어요. 그럼 날아가가지고 하늘을 높이 날아서 하는 거야? 사다리도 안 쓰고? 결론은 그런 걸 쓰지 말라는 거예요. 위험하면 회사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럼 근데 도대체 어떻게 그러면 수리를 하라는 거죠?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엔지니어들이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렇게 수리를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우리 서비스 엔지니어들은 그야말로 슈퍼매니어에 그러네요. 그리고 그동안 슈퍼맨이었어요. 그러네요. 네. 아니 제가 근데 안전화 얘기를 듣고 싶었던 게 구두 신고 저는 그 작업하신다는 얘기 그러니까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안전하라는 게 삼성에서 한 번도 신으라고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화도 저도 네. 이번에 알고 보니까는 그게 왜 필요하냐면은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 다니던가 아니면 네. 이렇게 떨어지거나 그랬을 때 발에 제일 먼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런 맞아요. 보호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기본적인 하더라고요. 보호구거든요. 그리고 사다리를 올라가거나 난간에 올라가거나 할 때 우리 구두 신으면 너무 미끄러져요. 미끄러워. 네, 너무 위험해. 그렇죠. 생각만 해도. 미끄러지기 엄청 때문에 위험하죠. 그런 것도 방지가 돼야 되고요. 우리가 모르고 무지해서 우리가 무지한 것도 있겠죠. 모르고 살아간 것도 되게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예. 누가 알려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알려준 게 없었고 회사에서는 그런 거는 니네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다라고 아니, 규정을 어째서 해놨기 그걸- 때문에 정말. 그러니까 그런 줄 노동조합이 알았던 거예요. 딱 생기고 나서 굉장히 사람들이 네. 이런 세상이었구나,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이 이런 거였는데 우리가 몰랐구나라는 굉장히 뭐라 그래나? 천지개벽한 그런 약간 거. 느낌. 우리 코너랑 너무 성격이 잘 맞는 것 같아 지금 그리고 이야기. 진짜 장난 눈 아니야. 뜨고 코 안 빌 거야 우리. 그리고 최근에 뭐 안전모랑 뭐 안전 장비들이 이렇게 나눠준 센터들이 전국에 많아요. 아 그래요? 네, 많은데 처음 있는 사상 초유의 사태 처음 아닌가요? 많은데 뭐 네. 저도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네. 그게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몇 년 전부터 그 비용이 다 나왔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비용이요? 삼성이 협력사에 줬다고? 네, 서비스 원청에서는 그 줬는데, 비용을 사장님들한테 다 줬다. 야, 근데 구경도 못했죠. 그래서 우리 센터에 있는 기존에 분들. 작년에 받은 센터들도 있어요. 아, 그 얘기는 있구나. 뭐예요? 예. 기존에 안 준 센터들은 뭡니까? 아, 바지가 녹였다는 얘기군요.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죠. 그러네요. 얘네들 안 줘도 일 잘하는데 이걸 왜 줘? 야, 안 비싼데. 주면 비싼데. 응? 안 주면 회사 운영비고 어. 그게 회사 운영비가 내 건데 뭐. 그렇지. 다치든지 말든지 노동자는 진짜 이 나쁜 놈들이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은 참 답답하죠. 아이고. 공구비도 이 계속 나왔대요. 일반인 저는, 네, 공구비가 공구도 사서 저는 썼다며요. 개인이 사서 쓰는 줄 알았어요. 네. 물어봤더니 예전에는 뭐 네가 사서 써야지. 예. 그거 네가 갖고 갈 거잖아. 근데 맨날 잊어버리고 파손되고 그러거든요. 네. 계속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소모품인데 당연히. 예. 소모성이 근데 그거를 우리가 계속 돈 내고 샀었어요. 아, 그래서 몇 개월 전에 사장님한테 그랬죠. 네. 공구 좀 사달라. 바로 사주더라고요. 뭐야. 나는 회사에 받아본 적이 없어 공구를. 나 받았어요 이번에. 나 깜짝 놀랐어. 야, 난 10몇 년 동안 받아본 적이 없어. 다 내 돈 주고 샀어. 더 웃긴 거는 이거를 엔지니어들한테 얘기해줬어요. 네. 받으라고. 예. 근데도 아직까지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비조합원들이. 아, 이거 너무 안타까운 일이네. 네. 그 사장님 그쪽으로 월급으로 내가- 쏙쏙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아, 형, 이거 샀으면 영수증 제출해. 너 사장님한테 이런 거 필요한 거라서 산 거라고 제출해. 네. 근데 제출도 안 하고 자기도 제출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 일주일 만에 또 잊어버린 거죠. 에, 왜냐면 무엇이죠? 공구를 쓰다 보면 공구를. 분실할 수가 있어요. 아, 그렇죠, 당연히. 잊어버린 것도 있지만 자기 급여에서 어딘가에 또 그 금액이 빠질 거다 이렇게 의심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아, 맞아. 사장님이 또 사주고 그럴 이렇게 수도 뺀다고. 네, 다른 데서 왜냐면 내 월급 어떻게 나오는지도 모르는 그런 이 세상 이런 정말 회사인데 따면 딸수록 정말 나오는 양파 그런 같아요. 의심들이 있으면서도 아유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노조의 필요성을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위험한 발언이야. 예. 주로 예언을 중심으로 말씀하시기로 예. 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요즘에 네.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뭔 또 시험이 있디야? 기술 자격 시험이 있는데 예. 예전에는 기술 자격 시험을 어떻게 했냐면 업무를 다 봐요. 예. 그럼 보통 7시 그러니까 저녁 한 8시에 끝나요. 네. 그러면 센터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네. 며칠 날부터 며칠 날 시험 보니 한 2주, 3주간을 단체가 다 모든 직원이 네. 추석 체크를 해요. 저녁 때 시험 공부 시험 공부하라고. 시험 공부한다고 추석 네. 체크. 추석 체크를 해요. 안 오면 뭐 반성문 쓰고 막 이래. 요거 더 먹고. 고등학교도 아니고. 그렇게 11시까지 야자예요, 해요. 야자? 네. 그렇게까지 11시까지 하는데 야자가 아니지 강제 자율학습. 몇몇 엔지니어들이 이제 아니 뭐 내 마음이지 막 이렇게 그치. 얘기를 했어요. 네. 밥값도 아니고 종규 씨 아닌가요 혹시? 그게? 집에 가서 아니 굉장히 많이 집에 가서 공부할 수도 있잖아요. 뭐 네. 안 하면 내가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왜요? 그 지금 초등학생도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왜냐면 이것도 센터 실적에 들어가요. 합격률에 뭐. 센터 실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 1급 취득률, 2급 취득률 이런 거를 그 통계를 내 가지고 또 나래비를 세워서 또 그렇구나. 인센티브 이런 거 적용되나 봐요. 센터별. 네. 그러니 인센티브. 회사 관리자는 또 직원들 쪼아서 그렇죠. 네, 남아서 공부시키는구나. 공부해라.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사발면 사놓을 테니까. 사발면 남아서 예전에는 너나 드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발면하고 라면도 네. 사발면하고 김밥을 네. 그러니까 김밥 줄 때도 있고 네. 사발면 줄 때도 있는데 엄청 싸워서 얻어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얻어낸 안 하겠다. 거예요. 그러면 안 어마어마하다. 하겠다. 어디 좀 더 쓰시는 사장님들은 식당 하나 잡아놓고 밥 먹으라고 먹으라고 그래요. 야, 거기 좀 많이 썼네,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어이없네요. 이거 어차피 이거 만약에 이게 지금 벌어진다면 장난 이거는 아니고 밥상을 근데 요번에도 사발면도 안 맞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센터들이 있을 거예요. 아, 지금이 아니, 시험 기간이라는 네, 말씀이세요? 지금 이제 곧 시험 며칠이죠? 기간이라 20 며칠인가?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시험 책도 나눠줬는데 예전에는 네. 이렇게 뒤에 네. 뭐 전자 네. 인쇄 뭐 누구 이렇게 이런 게 있었어요. 노골적으로 이렇게 네, 팍 예전에는 박혀가지고, 예. 아버님의 그런 그치? 기운이 느껴지는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싹 없어요. 와, 역시 발 빠르네요, 그렇죠? 벌써 다 흔적을 지우고 있는 거죠. 그런 거죠. 네. 아, 그러니까 지금 비조합 센터나 비조합원들이 저녁 늦게까지 센터에서 굳이 남아서 공부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아직 가입 네, 못하고 지금 이 망설이시는 방송 분들은 고민이 너무 많으시겠어. 우리 자기 상담을- 권리를 찾아야지. 자기 권리를. 그러니까 네? 같이 이제 상담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지 좀 얘기를 많이 해보면 좋겠네요. 자, 마무리 멘트 빨리 들어갑시다. 네, 그러면요 우리가 다음 방송은 한 주 건너서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드리죠.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K파스타 두 번째 도전팀 이유미, 김문석, 김종규, 정찬희 씨로 구성된 삼성 AS 기사님들의 애환을 담은 방송 다 녹아있네를 들으셨습니다. 자, 잠시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여러분께서 들으신 방송 다 녹아있네는 오늘 그 여객선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미리 녹음된 거기 때문에 조금 오늘 방송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그런 조금 들뜬 분위기였을 수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직접 여러분들이 녹음한 것 그 현장에서 들으시면서 같이 계셨는데요. 직접 본인의 목소리를 들으신 소감을 앉으신 순서대로 좀 말씀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다시 들으니까 쑥스럽죠. 일단 쑥스럽고, 쑥스러우시고. 예, 일단 뭐 더 잘하고 싶었는데 미흡한 부분이 많이 보이고요, 많이 들리고, 여러모로 저희가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
이 100% 전달이 못 됐다면 다음번은 더 준비 잘해서 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또. 예, 저는 그날 방송하는 날 그 회의가 있어가지고요. 참석을 못했었습니다. 그 다음 방송 때는 그 다른 또 저희 삼성전자 서비스 엔지니어들이 지금까지 그 삼성의 하청업체로서 근무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좀 더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예. 일단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 홍일점이시죠. 우리 이유미 씨가 좀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보신 소감. 아, 네. 제가 사실 그 편집까지 같이 맡고 있는데요. 편집 실수가 너무 많이 들려가지고 굉장히 민망하네요. 그런데 다시 들어본 소감이라기보다는 라디오로 이제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게 되다 보니까, 좀 기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듣기 위해서는 좀 더 친절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네. 오늘 직접 들으시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새로운 사실을 좀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일반 그냥 소비자의 입장에서 삼성전자의 그 서비스 센터에 계시는 기사님들은 삼성 직원이 아니라는 것도 전 처음 알았고요. 그리고 또 월급제가 아니라 건당 수당으로 받는다는 그 사실도 또 새롭게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게시판에도 바로 올라왔더라고요. 어려우신 분들인데 가서 싸웠다고 제가 대신 미리 좀 직접적으로 그분들은 직접 당사자가 아니긴 하지만 그분들에게 하는 마음으로 사과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자, 우리 계속해서 이제 오늘 이제 두 번째 도전하는 우리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 팀의 프로그램 좀 전에 우리 시작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아주 당차게 말씀하셨거든요. 1위까지 보신다고. 예, 자, 그랬죠. 말씀하신 일이 어떠실 것 같아요? 딱 듣고 나니까.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지금 되돌릴 수가 없는데. 자, 우리 게시판의 반응을 조금 이렇게 봐드리면요. 여러분들도 저하고 그렇게 그닥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소자사님께서는 올려주시기를 초일류 깡패구나. 와, 더럽네. 양아치 끝판대장이다. 이런 식으로 좀 올려주셨고요. 자, 우리 공릉동 아줌마님이죠. 우리 집에 오셨던 분과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안타깝더라고요. 노동하는 사람이 정당히 임금 받고 법적 권리 누릴 수 있어야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변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변하고 움직이면 바뀌겠지요. 응원합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대부분의 응원의 댓글들이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이렇게 돼서 오늘은 두 번째 삼성전자 AS팀 이 업로드는 내일 밤 12시에 팟빵에 업로드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제 나오셨던 분들도 지난주에 참가하셨던 분들처럼 다운로드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인 경연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요. 지금 올라와 있는 새가 날아든다는 내일 밤 12시 전에 다운로드되는 숫자를 가지고 성적을 매겨서 다음 주 이 시간에 첫 번째 도전자의 점수를 발표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점수는 그 다음 주에 점수를 발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올라가면 일주일 동안의 합계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게 누누이 말씀드려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상금 100만 원에 1등하게 되시면 저희 국민라디오 정규 프로그램에 편성이 됩니다. 물어보셨나요? 아셨지만 방송은 몰랐어요.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라디오를 통해서 삼성의 악랄함을 그리고 바지 사장들의 악랄함을 조금 더 편하게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드릴 수가 있는 시작이 되겠죠. 자, 어쨌든 오늘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조금 몇 가지 더 안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지금 신청을 좀 해주시고 계신데요. 약간 미흡합니다. 제가 오늘 방송을 12시에 들으니까 똑똑한 12시에 우리 조합원님이시죠? 미친 기타님이 나오셔서 우리 방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도 일정 공감을 하는 게 이 지금
국민 라디오의 프로그램은 대부분이 그 아침에 시작하는 프로그램 몇 개를 빼놓고는 굉장히 시사와 정치적으로 이렇게 편향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소잡사님이 아니라 그 미친 기사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재미있는 유익한 코미디적인 프로그램도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또는 교육적이지 않더라도 좀 유쾌한 유머가 섞인 그런 방송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런 게 프로그램이 좀 나오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한 분이 조합원에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다니시면서 조합원이 운영하는 업체에 가서 그 음식을 먹어보고 그 음식에 대한 평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그 주변 지역에 대한 관광지를 덩달아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예를 들면 저희 고향 강화도를 가게 되면 그 연지연 곰탕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강화도 관광을 갔다 온 그 유적지 소개와 함께 조합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매장을 거쳐서 그 매장을 함께 소개하는 프로그램.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서 좀 참여를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K파스타는요 계속해서 다음 주에도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다음 주 도전자는 새로운 분과 함께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함께 시작될 K파스타 세 번째 도전자는 다음 주에 저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삼성전자 AS 서비스센터에 근무하시는 우리 기사님, 엔지니어분들 감사하고요. 우리 이은미 씨 또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K파스타는 다음 주 수요일 8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국민